제발 이혼해줘. 너랑 도저히 못 살겠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순간 나는 정말 믿을 수 없었다. 50억이라는 돈.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 우리 통장에 들어온 그 순간 나는 울면서 생각했다. 이제 엄마 수술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도 조금은 숨 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달라진 건 행복이 아니었다. 남편의 마음이었다. 돈을 손에 쥔 남편은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갔고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을 드러낼 뿐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속에 무언가 남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택배 기사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허리는 이미 성한 데가 없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다. 그래도 남편은 집에 오면 웃었다.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다. 나는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었다.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빠듯했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였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행복이었다는 걸. 힘든 건 남편만이 아니었다. 나도 파트타임으로 마트 계산대에 앉아 하루 8시간씩 일했다. 발이 퉁퉁 붓고 손님들의 짜증 섞인 말을 들어야 할 때도 많았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 발을 주물러 주었고 따뜻한 차를 끓여 주었다. 나는 남편이 허리를 펴지 못할 때 파스를 붙여주고 마사지를 해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엄마의 병이 악화되면서부터였다. 엄마는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그 돈은 없었다. 엄마는 점점 말라갔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병원비는 최소 3천만 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남편과 나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대출을 받을까? 하지만 우리 신용으로는 큰 금액을 빌릴 수도 없었다. 친척들에게 부탁할까? 하지만 우리 형편을 다들 알고 있었고 누구도 선뜻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마는 그런 나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다. 딸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차라리 자기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엄마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울면 엄마가 더 괴로워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밤에만 울었다. 남편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다. 엄마의 신음소리가 벽을 타고 내 방까지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아도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왜 나는 엄마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자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남편은 그런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을 거라고 방법을 찾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괜찮냐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로또 용지였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혹시 모르잖아. 이번엔 운이 좋을지도. 나는 그저 쓸쓸하게 웃었다. 로또라니. 그게 될 리가 없잖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로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이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것이다. 50억. 세금 떼고 나면 35억 정도. 남편이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나를 부르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고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진짜였다. 정말로 1등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이제 엄마 수술할 수 있어. 이제 빚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우리도 좀 숨 쉬고 살 수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었다. 아니,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흥분된 마음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엄마 수술부터 하고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고 남은 돈은 조금씩 쓰면서 평범하게 살자고.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할 거라는 걸. 당첨금이 통장에 입금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다. 옷을 사입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몇 년 된 티셔츠를 입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백화점에서 명품 브랜드 옷을 사왔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거 얼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좀 샀어. 이제 돈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좋은 옷 좀 입는 게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남편은 비싼 식당에 혼자 가기 시작했다. 나한테는 바쁘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서 점점 외출이 잦아졌다. 저녁을 함께하는 날이 줄어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도 알잖아, 나 좀 쉬고 싶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취미도 생겼다. 골프였다. 비싼 회원권을 끊고 주말마다 골프장에 나갔다. 나는 엄마 병원에 갈 때마다 혼자였다.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매번 약속이 있다고 했다.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한다고,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네트워킹?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네트워킹? 하지만 남편은 내 질문에 짜증을 냈다.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힘도 없었고 남편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엄마 수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엄마만 건강해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 수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미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그래, 곧 하자. 지금은 좀 바빠.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답답했다. 왜 미루는 걸까? 엄마가 얼마나 아픈데. 남편은 이제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항상 밖에서 먹는다고 했다. 나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괜찮아, 나 배불러. 밖에서 먹고 왔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서운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에도 행복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의 차도 바뀌었다. 중고차를 몰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최신형 수입차를 끌고 왔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거 얼마야?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1억 좀 넘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1억. 그 돈이면 엄마 수술 3번도 넘게 할 수 있는 돈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에게 말했다. 그 돈으로 엄마 수술부터 하는 게 어때?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엄마 수술은 곧 할 거야. 근데 나도 좀 살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이 낯설었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여보, 엄마 수술 이제 정말 해야 해. 더 늦으면 안 돼.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에 하자. 나 지금 바빠. 다음 주.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했다.
그래, 다음 주면 되겠지.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나는 화가 났다. 도대체 엄마보다 중요한 게 뭔데?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지금 사람들 만나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기회? 우리는 이미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짜증만 냈다. 결국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수술을 하지 못한 채 통증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다. 미안해, 딸아. 내가 고생하는데 엄마가 짐만 됐구나.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못난 거예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엄마는 떠났다. 나는 죄책감에 무너졌다. 만약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남편을 설득했다면, 만약 내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장례식 날 남편은 1시간만 있다가 갔다. 바쁘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남편이 미웠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호기심에 펼쳐봤다가 경악했다. 신우이에게 1억이 송금되어 있었다. 1억. 나는 손이 떨렸다. 남편은 엄마 수술비 3천만 원도 미루면서 신우이한테는 1억을 보냈다는 말인가. 나는 남편에게 다그쳤다. 이게 뭐야? 왜 언니한테 1억을 보낸 거야? 남편은 당황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우리 누나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 뭐가 문제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우리 엄마는 수술비가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신우이 사업 자금은 1억이나 주다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수술비는 왜 안 줬는데?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다르잖아. 우리 집안이 먼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다.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다. 나는 물었다.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친구들 만나. 왜 자꾸 물어?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물으면 싸움이 되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여자 이름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뭐지? 설마? 나는 남편이 샤워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요즘 친구 중에 여자친구도 있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은 곧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없어. 왜 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누가 문자 보냈던데? 여자 이름이던데. 남편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 그거? 그냥 동호회 사람이야. 골프 동호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남편을 계속 추궁할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이 어느 카페 앞에서 여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안고 웃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물었다. 오늘 어디 갔었어? 남편은 거짓말을 했다. 친구들 만났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 나 봤어.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오히려 화를 냈다. 그래, 봤으면 어쩔 건데? 나는 어이가 없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다니. 남편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너랑 있으면 답답해. 맨날 엄마 얘기, 돈 얘기. 지겹거든.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뭐였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남편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왔다. 나는 그 서류를 보며 무너졌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혼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은 이미 재산 대부분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다. 당첨금을 받은 후 남편은 슬그머니 재산을 정리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남편 이름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남편 측에서 당신이 경제활동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기가 막혔다. 경제활동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나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탰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나는 절망했다. 남편은 그걸 이용한 것이다. 나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버리려는 것이다. 남편의 변호사는 나를 조롱하듯 말했다. 부인께서는 경제권이 없으시니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분노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가지와 사진들을 보며 울고 있을 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였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리고 고통스러운 목소리였다. 사위,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데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나는 숨이 멎었다. 엄마가 남편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말인가? 녹음은 계속되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냉정했다. 장모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엄마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이어졌다. 사위, 나 정말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요. 제발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냉혹했다. 장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너무 부담 주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걱정해서 내가 남편과 싸우지 않게 하려고 혼자 참았던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울었다. 엄마는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엄마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딸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그렇게 혼자 모든 고통을 삼켰다. 죽어가면서도 딸을 위해 침묵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남편은 엄마가 직접 부탁했는데도 외면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는 1억을 선뜻 보냈다. 그게 바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다. 나는 녹음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나서 말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남편의 냉담함과 재산 사용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는 싸울 것이다. 나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나는 아직 남편의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서둘러 모든 내역을 출력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로또 당첨 후 남편이 사용한 돈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명품 옷, 고급 시계, 수입차, 골프 회원권, 비싼 식당.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람 상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한 내역이 있었다. 명목은 다양했다. 선물, 여행비, 생활비 지원. 합치면 거의 5천만 원이 넘었다. 반면 생활비로 쓴 돈은 턱없이 적었다. 월 200만 원 정도. 그것도 대부분 남편 혼자 쓴 돈이었다. 나를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엄마를 위해 쓴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치를 떨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함께 힘든 시절을 버텼던 그 사람이 맞나? 나는 남편을 만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만 이야기하자고 했다.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왔다. 나는 준비한 자료들을 남편 앞에 펼쳤다. 통장 내역, 엄마의 녹음 파일, 모든 증거들.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비웃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혼은 하되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위자료? 너한테 줄 게 뭐가 있어? 너는 경제 활동도 안 했잖아. 나는 참았다. 남편은 계속 조롱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한테 쓴 돈도 없어. 다 내가 번 돈이고 내 맘대로 쓴 거야. 너한테 줄 것도 없고 줄 이유도 없어.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 내 말대로 나는 경제권이 없었어. 하지만 내가 한 행동들은 기록에 남아있어. 엄마를 외면한 것, 바람 피운 것, 재산을 독차지한 것. 이 모든 게 증거로 남아있어. 남편은 여전히 비웃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10억 줘. 남편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러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10억? 미쳤어? 내가 감히 나한테 10억을 요구해?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외면하고 바람을 피우고 나를 속인 대가야. 10억 줄 수 없으면 이혼도 없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너 정말 웃기네. 10억은 무슨. 1억도 안 줘.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협박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야.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야. 남편은 화를 내며 일어났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어디 내가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봐.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다. 엄마의 녹음 파일은 감정 평가를 받았고 남편의 통장 내역은 전문가의 분석을 거쳤다. 바람 상대에게 보낸 돈, 신우이에게 보낸 1억, 본인을 위해 쓴 사치품 구매 내역.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남편 측이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특히 장모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이렇게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 나는 자주 엄마 묘소를 찾아가 말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엄마의 원한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된 딸 노릇을 할게요. 한편 남편은 자신만만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10억이라는 황당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사람들은 남편 편을 들었다. 경제 활동도 안 한 아내가 무슨 배짱으로 10억을 요구하느냐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오만해졌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뀌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로또 당첨자가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증거 사진까지 함께. 남편이 여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함께 여행 가는 사진.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아내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게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외면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남편은 당황했다. 자신의 평판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골프 모임에서도 동호회에서도 남편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동안 남편에게 아첨하던 사람들도 뒤돌아섰다. 남편은 처음으로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물었다. 하지만 변호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남편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남편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자 그들도 체면 때문에 거리를 두었다. 남편은 혼자가 되었다. 고급 차를 몰고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다. 돈이 있어도 사람들의 존경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혼자 집에서 또는 혼자 술집에서. 예전처럼 화려한 모임은 없었다. 아무도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누이마저도 남편을 피했다. 1억을 받아간 시누이는 오빠가 곤경에 처하자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남편은 점점 초라해졌다. 돈은 있지만 쓸 곳이 없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존경은 사라졌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결정타는 바람 상대였다. 그 여자는 처음에 남편의 돈에 끌렸다. 비싼 선물, 고급 여행, 매달 들어오는 돈. 그게 좋아서 남편과 함께했다. 하지만 남편의 이미지가 추락하자 여자도 태도를 바꿨다. 남편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며 여자는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했다. 여자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관계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여자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 나까지 같이 욕먹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만나자. 남편은 매달렸다.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여자는 돌아섰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여자도 자신의 돈 때문에 함께했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을. 남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내도 친구들도 바람 상대도 모두 떠났다. 남은 건 돈뿐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법정 날짜가 다가왔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나도 내 변호사와 함께 섰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엄마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엄마의 간절한 목소리와 남편의 냉정한 대답을 들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어서 남편의 통장 내역이 공개되었다. 바람 상대에게 보낸 돈, 시누이에게 보낸 1억, 자신을 위해 쓴 사치품 구매 내역. 모든 게 숫자로 증거로 드러났다. 판사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차갑고 엄중했다. 남편의 변호사는 변명을 시도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재판은 내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남편은 점점 초조해했다. 변호사에게 속삭였고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끝나고 남편은 나에게 다가왔다.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합의할 수 없을까?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두려움만 있었다. 재판 소식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로또 당첨자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남편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비난을 퍼부었다. 남편은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남편은 집에 틀어박혔다. 그 넓고 화려한 집에서 혼자. 돈은 있었지만 행복은 없었다. 사람들은 없었고 존경은 사라졌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었을 것이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다. 그리고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까? 왜 장모님을 외면했을까? 왜 돈에 눈이 멀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남편의 부모님도 아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울었다.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돈 때문에 얻으려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사라져버렸다. 남편은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명품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초라해 보였다. 남편은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계속 말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돈 때문에 미쳤던 것 같아. 너를 장모님을 그렇게 대한 게 정말 후회돼.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게 깨졌어.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해.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위자료 10억 줄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어. 그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야.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그럼 위자료는? 나는 대답했다. 10억 다 필요 없어. 3억만 줘. 엄마 수술비 10배. 그 돈으로 엄마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결혼은 돈이 아니야. 서로를 지키는 거야. 힘들 때 함께하는 거야. 당신은 그걸 잊었어. 돈이 생기자 모든 걸 잊었어.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볼게. 남편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인생에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길 바라. 그리고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편과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다. 엄마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남편은 약속대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억을 내게 주기 위해 부동산을 팔고 차를 팔고 예금을 해지했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일부는 동정했고 일부는 여전히 비난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타까워했다. 로또에 당첨되어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고. 남편은 점점 초라해졌다. 화려했던 생활은 사라졌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돈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존경도 없었다. 남편은 매일 엄마 묘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사과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텅 빈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앉아 있었다. 로또 용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행운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나는 엄마 묘소 앞에 섰다. 손에는 장학금 설립 서류가 들려 있었다. 엄마, 이제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할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 도울 거예요. 엄마가 받지 못한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후련함도 섞여 있었다. 나는 엄마를 위해 제 몫을 지켰다. 남편에게 책임을 물었고 엄마의 이름을 빛냈다. 이제 나는 홀로서 길을 시작할 것이다. 작은 집을 얻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살아갈 것이다. 남편 없이도 돈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평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화면에는 조용히 문구가 떠올랐다. 돈은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을 꺼냈을 뿐이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